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청년 학생들의 채식 사찰음식 온라인 강좌 3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진행되는 건데요. 조금 이렇게 낯익은 분들도 계시네요. 중복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저도 너무 지겨워하실까봐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오전보다는 좀 산뜻한가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잘못은 다 기성세대가 저질러 놓고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기후변화를 책임지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거의 비슷한 세대시잖아요. 제가 약간 화면상으로 새치가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젊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을 보면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냉장고나 서랍장 옆에 틈새에다가 어디서 사온 뭐 비닐봉투 하나, 비닐팩 하나도 뭐 들어온 것이 묻지 않고 물이 안 묻어 있으면 다 꼬깃꼬깃해서 그 벽과 냉장고 사이에 꽂아 두셨다가 필요하시면 다시 꺼내 쓰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르신들은 정말로 밥 먹기 힘든 시절을 살아오시는, 보릿고개를 넘기셨던 이런 세대들은 정말 쌀한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직접 경험해 보셨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아끼는 것들이 생활화됐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의 세대인 저희는 조금 먹고 살만한 세상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들을 귀한지 모르고 함부로 버리고 뭐 굳이 썼던 비닐을 또 뭐 어디다가 꼬깃꼬깃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펴서 쓰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커피를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소비국이 됐는데 이것도 어디에 차분히 앉아서 먹지 않고 유행처럼 길거리에 다 일회용 컵 하나씩 들고 돌아다니는 게 멋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이 일회용 그 커피숍, 그 커피 한 잔에 아메리카노에 담겨 있는 이 컵들의 소비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줄여볼 수 있는 노력, 그래서 최근에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자, 개인 컵을 지참하자 이런 운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도 이제 많은 이런 관련 회의들을 가보는데 조금 나이 드신 중후하신 분들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번 회의는 꼭 가져오라고 하면 투박한 사기컵이라도 하나 들고 오시는데 주로 젊으신 분들은 여전히 빈손으로 털레털레 오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함께 노력해서 바꿔내야 될 지금의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긴장감이 덜하고 아직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동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젊은 청년 세대들의 동참을 애타게 권하고 함께하자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채식으로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찰음식 강좌인데요. 오늘 또 역시 이 시간에도 저와 같이 요리를 함께 진행해 주실 이승환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나왔을 때는 박수도 안 치시더니 이승환 선생님 나오시니까 막 박수 치시는 분들 제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리 간단히 소개를 좀 할게요. 세 가지 요리인데요. 연잎밥을 하나 쌀 거고요. 영양 연잎밥을 하나 쌀 거고, 채식 또띠아 피자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채식 피자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간단히 저희가 세 가지 하기엔 시간이 좀 촉박해서 간단한 요리를 마지막에 하나씩 선택하는데, 꽃감 장아찌라고 했는데 장아찌는 아니죠. 정확히 말해서 담아서 발효 숙성을 시키는 거는 아니고 그냥 버무려서 먹는 꽃감 고추장 무침 정도의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요리를 하는데요. 간략히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요리에 별로 요리 과정도 없는, 그리고 굳이 찰밥을 쪄서 보내면서까지 연잎밥이라는 메뉴를 선정한 거는요. 제가 오전 수업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공깃밥 밥도 하기가 귀찮아서 대부분 뭐 자취생들의 냉장고
선발을 열어보면 대부분 이 즉석밥이라고 하는 일회용 즉석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요즘에 TV에서 하는 요리 강좌들도 밥이 들어가는 요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볶음밥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회용 즉석밥 뜯어서 요리 강사들이 볶음밥이라는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건강상으로도 일회용 즉석밥이 여전히 그냥 밥을 바로 해서 그렇잖아요. 밥을 바로 해서 즉석 냉동한 급냉한 밥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즉석밥에도 방부제를 비롯한 첨가물들이 꽤 들어갑니다. 회사마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로 좋은 쌀로 하지 않고 좀 묵은 쌀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냄새도 없애야 되고 색깔도 좋게 해야 되는, 그리고 밥의 풍미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농담을 많이 하시는데 하는데요. 하시는 데가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TV에 먹방, 쿡방 보고 요리 한 가지씩은 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정작 밥 할 줄은 모르고 밥은 할 줄 모르면서 무슨 스파게티는 난 한 가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비법 요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요리를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밥입니다. 정말 좋은 쌀로 물 잘 잡아서 불 조절 잘 해서 윤기 반스러한 밥이 나왔을 때 사실은 반찬이 별거 없어도 밥 한 공기 먹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사실 요즘에 밥은 너무 뒷선으로 밀려가지고요. 어디 보온밥통에서 2박 3일 묵은 밥이거나 뭐 냉장고에 있던 걸 렌즈에 돌려서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밥이 중심이 아니니까 그 외에 곁다리 음식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식탁에서 주인공이 밥이 밀려나고 있어서요. 그런 일회용 즉석밥을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연잎밥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밥 한 숟가락을 어떻게 버렸겠습니까? 남았다고. 근데 요즘엔 밥이 좀 나오면 물론 우리가 양심적으로 바로 버리진 않아요. 네, 좀 싸서 냉장고에 좀 넣어놓거나, 그랬다가 불안해지면 냉동실에도 넣어놓거나, 그러다 잊어먹으면 이제 1년 뒤에 냉장고 청소하면서 너무 말랐다고 버리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요. 조금 남은 밥을 연잎만 준비해 놓으면 그때그때 하나씩 싸서 얼려놨다가 나중에 써서 먹으면 맛도 너무 좋을 뿐더러 건강이 그리고 풍미가 풍부한 연잎밥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자 얘기만 좀 드리고 요리를 할게요. 사실 이제 이런 온라인 강좌할 때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 아이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 다 떡볶이, 피자 이런 거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자에는 기본적으로 치즈가 들어갑니다. 치즈가 이제 채식하는 사람들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물론 비건 채식하시는 분들이 이 느낌을 내는 비건 채식 치즈도 만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피자는 아닙니다. 피자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있는 채식 전문점을 한번 갔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피자라는 것들을 남들이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당신도 드셔보고 싶어서 동그란 또띠아 위에다가 그 흉내를 좀 내서 먹어봤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저도 이제 사찰 음식 강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돌아와서 몇 가지 연구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피자 개념은 아닙니다. 치즈가 안 들어가니까. 또띠아 위에 좋은 재료들을 얹어서 먹는 샐러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채식 마요네즈입니다. 혹시 마요네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 재료가 뭐예요? 계란 흰자에다가 식용유를 넣고 믹서기에서 열심히 갈면 됩니다. 이게 마요네즈예요. 사실은 주 재료가 거의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계란이기 때문에 먹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시판되는 대부분의 마요네즈가 그 주 재료가 되는, 사실은 계란 흰자보다 식용유가 주재료인데요. 이 식용유가 정말로 건강한 식용유이겠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마요네즈에 별로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식용 GMO 식품가, 사람이 먹는 GMO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수입 1위국입니다. 세계에서 1위예요. 사람이 먹는 GMO 농산물의 수입 1위국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엇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걸 수입할까 보면
제일 많이 수입되니까 첫 번째가 콩이고 두 번째가 옥수수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둘 다 우리나라가 치킨 강국이 되는데 일조한 콩기름과 옥수수 식용유의 재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식용유도 바꿔야 됩니다. 이 콩기름과 옥수수 기름, 그리고 3위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저희들이 이런 얘기 하니까 콩기름, 옥수수 기름 문제 있다, GMO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다음 우리 식탁을 장악했던 게 뭐예요? 카놀라유입니다. 유채죠? 그래서 찾아보니 GMO 식품 순위를 보면 1등이 콩이고 2등이 옥수수인데 3등이 유채인 거예요. 유전자 조작 카놀라유가 그렇게, 아니 유채가 그렇게 들어와서 또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카놀라유가 팔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판 마요네즈들이 이런 기름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될 수 있으면 안 먹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었고요. 채식은 더군다나 계란을 쓰지 않기 때문에 두부나 견과류, 두유 이런 것들을 넣고 만듭니다. 식용유는 좀 쓰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식용유로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채식, 사실은 이 또띠아 피자의 핵심은 이 채식 마요네즈를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곶감 장아찌는 정말 저희들 어렸을 때 곶감 하나 먹는 게 정말 소원이었는데 요즘에는 곶감도 흔해져 가지고요 잘 안 먹어서 냉동실에 다 명절 때 끝나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먹어볼까 해서 예전부터 고추장에 살짝 버무려서 먹는, 반찬으로 먹는 장아찌 비슷하게 하는 요리가 있어요. 우리가 장아찌는, 감장아찌는 고추장에 박는 장아찌거든요. 그걸 응용해서 곶감을 고추장 양념에 좀 버무려서 찬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기다리시면 죄송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지루했을 것 같고 우리 이승환 선생님도 옆에 계시다가 지루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셨어. 이럴 수가 있나요? 빨리 돌아오세요. 도망갔다고 해서 저를 째려보면서 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사이좋게. 네, 연잎밥을 먼저 하나 싸서요 찜기에 올려놓고 요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손 좀 씻고요. 연잎밥을 먼저 진행할게요. 자, 이 연잎은요 사실은 작년 연잎입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연잎은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연은요 뿌리부터 줄기, 잎, 꽃, 열매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이 우리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본초 과목에 이보다 더 좋은 식재료가 없어요. 100가지 질병을 낫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해서 장수할 수 있게 하는 식품이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연의 효능이 각광을 받으면서 연 관련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품절되고 올해 태풍으로 대규모 연잎밥들, 연잎 저수지들이 쓸려가지고 연잎이 굉장히 올해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어디든지 연잎은 요즘에 연잎 판매 검색하시면 살 수 있고요.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 방부제 효과도 있고요. 면역력 강화에도 너무 좋고 현대인들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이런 것들에 신경 안정 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연잎으로 밥을 싸놓으면 다른 거에 싼 거보다 밥이 훨씬 더 늦게 쉽니다. 자, 이 연잎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전통연은 두 가지입니다. 홍년과 백년, 꽃으로 구분합니다. 꽃이 완전 하얀 건 백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빨간 꽃은 아니죠. 흰 꽃에 분홍색이 좀 곁들여 있는 연꽃을 홍년이라고 하는데 음식에 사용하는 연잎은 백년잎을 씁니다. 홍년잎에 독이 들어있거나 이러지는 않은데요. 꽃은 이쁘지만 연 음식은 맛과 건강 외에 향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음식인데 홍년에는 향이 없습니다. 연잎에도 적어요. 그래서 음식에는 홍년잎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백년잎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 보내드린 건 백년잎이고요. 여기다 밥을 싸서 냉동해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드시면 정말 맛과 건강도 있고요. 풍미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을 하면요. 오늘 드린 연잎은 일단은 꼭지를 따고요. 크기가 좀 가신 집마다 다른데 보통 4등분 하면 밥을 하나 싸는데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절 한번 자르고요.
반절 한번 더 잘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잎은 먼저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4개 정도 쌀 수 있게 오늘 드렸어요. 밥도 4공기 정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건 요리 과정보다는 설명이 중요한 거라서요. 자, 이제 재료가 있는데요. 밤은 깎아서 준비하셨죠? 우리가 돌솥밥, 영양밥 할 때 밤도 올리잖아요. 뭐 부잣집은 통으로 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먹는데도 불편하니까 밤은 조금 한 입 밥에 얹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 거고요. 자, 밤은 잘라주시고 연잎은 이렇게 4등분해서 하나씩 쌀 수 있게 4장으로 준비했고요. 밤 자르고 계시고요. 자, 이제 대추만 좀 가까이서 보실게요. 대추를 보시면 돌려 깎아서 씨를 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집을 넣어서 사과 깎듯이 돌려 깎으세요. 가운데 씨만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씨만 빼고 대추를 준비할게요. 자, 칼집을 한번 깊게 넣어서 씨가 닿으면 사과 깎듯이 돌려서 씨를 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씨는 뭐 오늘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는 채 썰을 대추는 채 썰 거예요. 좀 썰은 걸 보여주세요. 너무 가늘게 채 썰면 밥 먹다가 이빨이 끼고 그러니까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채 썰어서 준비할게요. 한 5등분, 6등분 되게 4, 5등분 정도 되게 크게 굵직굵직 채 썰어 준비하고요. 호두는 너무 크면 손으로 반절씩 4등분씩 잘라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밥을 쌀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건 찰밥입니다. 가장 잘 어울려서 찰밥을 선택한 건데요. 사실은 어떤 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먹는 우리 일반적인 맵쌀 밥도 상관없고요. 우리 집은 콩밥, 보리밥, 잡곡밥, 현미밥 어떤 밥이든 대부분 이 연잎밥을 판매하는 데 보면 막 8가지, 9가지씩 잡곡들을 넣어서 영양밥을 싸기도 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팥만 살짝 넣은 찰밥을 보내드린 이유는 뭐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잎밥을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맛과 영양도 중요하지만 연의 향을 느끼는데 목적이 좀 있습니다. 연 요리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잡곡들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향이 강한 음식들입니다. 잡곡들이. 그래서 잡곡밥을 싸면 이제 영양은 물론 충분히 담보되겠지만 연잎의 향을 느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잡곡들의 향이 강해서. 그래서 오늘은 팥만 조금 넣어서 찹쌀밥을 만들어서 보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 너무 심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향이 없는 견과류들을 많이 준비해 드린 거예요. 오늘 보면 지금 가신 것 중에 보면 밤과 대추는 방금 손질했고요. 호두 있었고 호박씨도 갖고 해바라시기도 갖고 은행도 좀 준비해 드렸고요. 그 옆에 밤색으로 있는 이건 뭐겠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거 연밥입니다. 연자육이라고 하는 연밥, 연의 열매죠. 그거를 삶아서 같이 견과류처럼 같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연밥은 너무 단단해서 한번 삶아서 미리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TV에 보면 작은 연잎 위에다가 이 밥을 하지 않고 불린 쌀을 바로 올려서 연잎을 잘 오므린 다음에 실로 묶어가지고 찜기에 올려서 오랫동안 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연잎이 굉장히 두꺼운 재질이기 때문에 밥을 굉장히 오래 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찰밥을 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에 물도 한 번씩 줘야 되고 잘 익는지 안 익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걸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밥을 미리 하고 거기에다 연잎을 싸서 한 번 더 찌시면 연의 맛과 향도 배고 간편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밥을 한번 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밥을 한 번씩 싸볼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싸는 거, 그러니까 요리도 아니어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말이 좀 많았는데 이건 설명이 좀 일단 내가 원하는 만큼 밥을 한 덩이 준비하시고요. 네, 그래서 연잎의 가운데다가 저처럼 세모진 뾰족한 부분을 위쪽에 놓고
밥을 딱 내가 먹고 싶은 한 공기를 가운데다 딱 넣고 사각형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너무 납작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높게도 하지 마시고요.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예쁘게 데코를 해야겠죠. 자, 호두도 한 두세 개 놓고요. 해바라기 씨도 여기저기다 뿌려서 놓고요. 그다음에 호박 씨도 좀 놓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자육도 군데군데 예쁘게 놓고요. 그다음에 밤도 한두 개. 밤은 좀 박아야겠죠. 안으로 쏙 박아서 넣고요. 대추는 이제 저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예쁘게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주변에 꽃 모양으로 예쁘게 돌려서 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 모양으로 예쁘게 놔보고요. 자, 그리고 은행도 한 두 개만 예쁘게 놓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싸는 건 여러분들 그냥 보자기에다 뭐 하나 물건 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를 먼저 올리십시오. 밑에를 올려주시고요. 밑에를 올려주시고 양 옆에를 잘 오므려 주세요. 조금 팽팽하게 오므려 주세요. 힘 줘서 삐져나온 데는 조금 접어 넣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됩니다. 이거를 끈으로 묶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뭐 이걸 누가 던지는 거 아니니까요. 먹는 음식을 그냥 이렇게만 싸시면 너무 좋게 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만 더 싸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이 저도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더 쌀게요. 자, 이제 보셨다시피 집에서 먹는 밥이 한 공기 남았다. 그러면 전기밥통에 하루 이틀 묵히지 마시고요. 이게 미리 이만한 크기로 냉동실에 잘려서 연잎이 있으면 꺼내면 2, 3분이면 녹습니다. 그래서 바로 싸서 하나씩 팩에다 꼭 공기 안 들게 싸서 냉동해 놨다가요. 드실 때 찜기에 찌시거나 렌지에 돌려서 드시면 됩니다. 자, 정말 어디 나들이 갈 때도 너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연 방부제 성분이 많다고. 여름철에 도시락이 밥이 쉴까 염려될 때 연잎밥 같은 거 싸가지고 가시면 그럴 걱정도 좀 덜하고 좋죠. 자, 이쪽으로 잠깐 오실래요? 저희는 한 개만 찜기에다 지금 올렸습니다. 김 오르면 아니 안 올라도 돼요. 찜기에다 넣고 하나만 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드실 것만 찌세요. 보관하실 건 찌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대로 비닐에 싸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드실 것만, 오늘 드셔보실 것만 찜기에다 올려서 찔 건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가족들이 있으시니까 드린 4개를 다 싸시려면 조금 기다릴 테니까 싸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쌀게요. 자, 싸도록 할게요. 연잎을 너무 넓게 밥을 펴지 마시고요. 사각형으로. 선생님, 네네. 혹시 그러면 오늘 안 먹을 건데요. 네. 연잎에다가 싸놓은 채로 냉동을 바로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정도 드실 거면 냉장고에 보관해도 안 상하니까 다시 쪄 드시면 되고요. 오래 보관할 거면 얼리시면 되고요. 네, 밥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싸고 계시네요. 너무 크게 싸지 마세요. 그러니까 밥을.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위에다 견과류를 이렇게 예쁘게 얹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쩌겠어요. 많이 싸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그릇에 뭐 찰밥이든 매밥이든 밥을 넣고 이 재료인 견과류들을 넣고 잘 섞어서 그냥 한 주먹씩 밥을 넣고 싸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들 속된 말로 복걸복이죠. 누구는 은행이 3개 들어가고 누구는 은행이 하나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많은 양을 쌀 때는 이렇게 위에다가 예쁘게 데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큰 그릇에 밥을 담으시고 들어가는 모든 부재료들을 다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이렇게 한 주먹씩 가져다가 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기다려 드릴 테니까 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시면서 설명 아까 드렸던 첼식 마요네즈 설명을 보면 지금 오늘은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이걸 가르라고 하면 참석을 못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채식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꽁꽁 얼린 다음에 전날 아침에 만들어서 급냉을 해가지고요. 택배를 해서 보내긴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받으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요. 무슨 택배회사 직원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이게 오늘 회사 택배가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열어보시니까 마요네즈에서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는 하시는데 이건 저희가 사진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재료가 두부하고 기름이니까요. 오래 보관은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덥지 않은 날씨니까 사실 2, 3일은 상관이 없기도 한데 어떤 상태로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 잘 몰라서요. 대신 이 채식 마요네즈에도 레몬즙이나 식초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시큼한 두부 맛이 나는 건 약간 있습니다. 전혀 신맛이 안 느껴지면 이상한 거고요. 오히려 그 맛이 나는 건데 한번 찍어 드셔보시고 오늘 그래서 이 채식 마요네즈 만드는 걸 저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연잎밥을 싸시고 나면 차분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에 두유나 두부 이런 거 준비하셔서 직접 채식 마요네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마요네즈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군데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꼭 채식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샐러드의 소스로도 재료가 두부와 견과류 그다음에 두유 이런 게 주재료거든요. 너무 건강한 재료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고 정말 칭찬을 받는 소스니까요. 만드는 거 한번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잎밥 다 되셨나요? 우리 방지혜님 너무 많이 놓으셔가지고 싸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좀 가운데로 몰아서 오므려 싸주세요.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연잎밥을 다 쌌으면 찜기에 올리나요? 네네네 올리셔요. 그래서 한 20분만 찌시면 되는데. 20분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녁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먹을 거라서 한 개만 보여드리려고 쪘고요. 여러분들은 드실 만큼 찌시고 나머지는 냉동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크게 쌓아놓으셔서 조금 고민이신데 가운데로 밥을 모르시고요. 그냥 한쪽만 먼저 올리시고 양옆 오므리시면 됩니다. 그냥 치우시네. 네네, 다들 거의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찜기에 올려주시고요. 네, 그 일회용 장갑 같은 거 하나 끼시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데요. 자, 네, 자 이제 찜기에 올리셨나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마요네즈는 순백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피부가 깨끗하신 이승환 선생님이 만들어 보여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요네즈 만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리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네, 연잎밥 싸시면서 들으세요. 네. 채식 마요네즈는 두부랑 원래 시판 마요네즈 식초하고 식용유 쓰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흰 계란 흰자를 사용한다고 할 때 노른자, 흰자 사용해서 유화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시판용은 여기에 점증제라고 기름이 흐르지 않게 그 화학 첨가물을 좀 첨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 조미료까지 첨가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름이 문제겠죠. 그래서 채식 마요네즈를 한번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두부를 사용해서 점도를 맞추고요. 통으로 만들어 먹을 때보다 두부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더 좋죠. 그래서 두부를 사용해서 하는데 두부를 한번 데칠 거예요. 왜냐하면 포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데쳐서 잘라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린 게 지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네, 두부는 살짝 데치고요. 네. 먼저 이 두유 한 컵 250ml 정도 준비했고요. 올리브유 그리고 식초, 감식초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뭐 캐슈넛이라든가 깨 같은 거 넣어도 되긴 하지만 오늘은 호두하고 아몬드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실 액기스 좀 준비했고요.
여기 레몬즙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설탕, 유기농 원당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간이 좀 필요해서 소금 좀 준비했습니다. 두부 먼저 데쳐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예. 이제 끓는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금쯤 데쳐졌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두부를 조금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두부를 준비했고요. 네. 네. 팬을 바꿔서요. 여기다 사용해도 되지만 물기가 있어서 견과류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볶는 건데 냉장고나 뭐 습기가 찼으면 조금 불에다가 달궈주면 더 고소하고 더 맛있겠죠. 그래서 살짝만 볶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안 두르는 거죠? 네. 네. 기름 두르지 않고 견과류 제거하고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른 팬에다 조금 볶아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견과류 강정하신 분들 계시죠? 네, 견과류는 또 이렇게 활용하시면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우유에다가 마요네즈가 섞으면 또 고소함이 되겠죠. 사실은 이런 거를 견과류 같은 거 볶으면 뜨거울 때는 좀 눅눅해요. 한 김 나가야 좀 이렇게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잖아요. 땅콩 볶아 보신 분 알 거예요. 자, 견과류까지 볶았습니다. 예, 제가 조금 믹서기에다 바로 넣어도 되긴 하지만 좀 잘게 자르면 믹서기에서 돌아가는 시간이 좀 짧겠죠. 그래서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저희 연잎밥은 지금 잘 쪄지고 있습니다. 마요네즈 집에서 조금씩 할 때는 단점이 믹서기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분이 있어야 믹서기가 돌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믹서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지금 재료 준비는 다 됐습니다. 먼저 데쳐놓은 두부를 믹서기에다 넣고요. 네, 두부를 믹서기에 먼저 넣고요. 네, 견과류까지 넣어주겠습니다. 견과류도 넣고요. 그리고 두유. 두유를 좀 넣었으면 어쨌든 수분이 있어야 갈리니까요. 그냥은 안 갈리니까 두유를 좀 넣고요. 그리고 매실청, 풍미를 위해서 매실청 조금 이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식초, 네, 식초나 레몬즙은 그리고 설탕. 넣으셔야 됩니다. 설탕은 조금만 넣으시고요. 그리고 소금 다 넣어도 괜찮은데 정도 반절만 한 작은술 정도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식초 넣고요. 네. 뭐 돌리면서 믹서기를 작동하면서 이렇게 올리브를 넣으라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넣을게요. 왜냐하면 수분이 없으니까 잘 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돌리면 끝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곱게 갈았는데요. 이 농도의 조절은 식용유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너무 묵다 그러면 식용유를 좀 더 내시면 돼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올리브유를 오늘 썼거든요. 관건은 이게 두유나 견과류 다 좋은지는 아실 거고 어떤 기름을 쓰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좋은 올리브유로 만들어서 여러분 보내드린 것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좋은 올리브유를 사서
만들어 보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쓰실 때 용도에 따라서 좀 더 돼지겠으면 좋겠다 이러면 식용유를 올리브유를 조금 더 붓고 가르시면 됩니다. 그 양만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된 채식 마요네즈를 가지고 모양새만 피자같이 생긴 채식 또띠아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준비들을 먼저 했었는데 어린잎 채소를 좀 많이 드렸어요. 제가 샐러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잎 채소는 저는 잘 씻어서 준비했고요. 자, 여기에 청피망을 드렸는데요. 채 써시면 될 것 같아요. 채 썰어서 반 정도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두껍지 않게 채 썰고요. 자, 채 썰어서 자, 피망은 채 썰어서 한 3등 반절 정도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절 정도 이렇게 잘라서 준비할게요. 자, 그리고 방울토마토만 보내드렸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방울토마토는 반 자르고 또 반 잘라서 이런 식으로 4등분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같이 할게요. 성홍피망 채 썰고 방울토마토 8등분해서 준비해 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쉬워서 문자를 뒤늦게 보내드렸는데 사과 있으시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요. 굵게 채 썰어 주세요. 굵게 채 썰어서 준비할게요. 그다음에 배도 있어도 상관없고요. 귤 같은 거 있으면 까서 한 개씩 준비해 주십시오. 샐러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팬에 불을 좀 켜놨고요. 또띠아를 앞뒤로 한 번만 살짝 구워주겠습니다. 지금 2개 만들 분량이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1개만 만들 건데 여러분들 이따가라도 2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사과 있는 과일들 채 써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배나 사과나 메론이 있어도 과육 부분만 썰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귤은 하나씩 떼어서 과일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엔 집에 과일들이 다 있으니까요. 자, 팬을 좀 달궈서 또띠아를 앞뒤로 한번 구워 줄게요. 좀 기다려 드렸어야 되나? 좀 기다릴게요. 천천히 할게요. 네. 자, 저도 살짝만 구워서 그냥 따뜻하게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썰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자, 네, 새로 만든 거 좀 주시죠. 자, 여러분들 보내드린 채식 마요네즈가 얼었다 녹으면서 약간 분해됐을 거예요. 잘 저어서 섞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분이 좀 나왔을 거예요. 잘 섞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새로 만든 걸 좀 쓸 건데 훨씬 조금 묵죠? 여러분 것보다는 묽을 것 같아요. 자, 다 준비되셨으면 팬 위에다 아직 불 켜지 마시고요. 레시피에는 키라고 돼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불 켜지 마시고 그래도 약간 새콤한 맛을 위해서 토마토 소스가 있으시면 바르는데 그냥 제가 케찹을 조금씩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케찹을 바르도록 할게요. 케찹도 사실은 첨가물이면 저희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건강한 케찹을 생협에서 구입해서 쓰는데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면 좋은데 이제 그것까지는 오늘 역부족일 것 같아서 짧은 시간 내에 케찹을 조금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또띠아에 케찹을 바르고요. 그 위에다가 레시피에는 과일을 바로 올리라고 했는데 이 마요네즈를 조금 바를게요. 자, 조금만 바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채소를 먼저 골고루 올릴게요. 자, 채소를 조금 취향에 따라 많이 올려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망, 청홍피망 골고루 올려주세요. 다 올리지 마시고요. 조금 남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과일도 사과 뭐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고요. 1차로 한번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소스를 조금 위에다 뿌릴게요. 너무 많이 뿌리진 마시고요. 조금 손가락으로 펴서 발라주듯이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는 뭐를 해야겠어요? 토마토 다시 올리고요. 귤도 몇 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짝 불을 켜줄게요. 불을 작은 불로 좀 켜주시고 제일 작은 불로 조금 켜주시고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게 뭐겠어요? 작은 병에다 드린 거 있죠? 그게 보면 레시피 보시면 다 나와겠지만 오미자 청을 중심으로 소스를 좀 끓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끓여서 일부러 담아드렸는데 그거를 위에다가 조금 양념으로 뿌리시면 됩니다. 그 병채, 여러분들은 그 병이 약병이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이렇게 뿌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약병이 주지 않고 그냥 그릇에 주셔서 조금 이걸 그냥 이렇게 물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듯이 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위에다가 그 약병에 들어있는 오미자 소스를 위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쁘게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도 자, 그 사이에 한 20분 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아닌가요? 네, 소띠아를 또 올린다고. 아, 네네네네. 자, 이 상태로 해서요. 굳이 뚜껑을 덮지 않으셔도 돼요. 예, 임선영님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는데?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또띠아 깔고요. 예, 토마토 케첩을 먼저 조금 바르고 그 위에 채식 마요네즈를 또 살짝 한번 바르고요. 또띠아 위에 케첩과 채식 마요네즈 조금 바르고 그 위에 야채들 과일 썰어놓은 것들을 한번 올리시고요. 그 위에다가 채식 마요네즈를 한 번 더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방울토마토나 예쁜 과일들은 그 위에 한번 살짝 더 올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되직하니까 펴서 바르듯이 발라주세요. 채식 마요네즈는. 자, 이거는 손으로 집어서 먹기는 어렵습니다. 앞접시 하나씩 가지고 샐러드 대신에 가위로 자르신 다음에 샐러드 대신에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피자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채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치즈가 없을 때 샐러드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거고요. 오늘 요리의 핵심은 사실 채식 마요네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 소스로 그러니까 센스이신 분 금방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오늘 또띠아에 올려서 그렇지 사실은 오늘 있는 이 어린이 과일 채소들하고 그냥 이 채식 마요네즈하고 버무려서요 샐러드로 해서 드셔도 너무 고소합니다. 웬만한 야채들에는 이 소스가 잘 어울려요. 마요네즈가 들어가는 소스에는 너무 잘 어울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해서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따뜻해졌으니까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서 접시에 담아서 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담아서 내도록. 저희 그 사이에 연잎밥이 나왔는데 저희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잎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좀 크게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드려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이쁘게 싼 거고요. 저도 제가 먹을 거는 그냥 다 섞어서 한 주먹씩 먹고 싸서 먹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싸서 하나씩 팩에 잘 묶어서 냉동해 놓으면요, 요긴할 때 정말 잘 쓰입니다. 급하게 손님 왔을 때도 찬밥을 막 레인지에 돌려준다는 느낌보다는 같은 찬밥을 쪄서 주는 거지만 이렇게 연잎에 싸서 하나씩 드리면 정말 귀하게 손님 대접하는 느낌으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여전히 찰밥이니까 김만 있어도 싸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자, 이제 저희 또띠아 채식 마요네즈 또띠아 샐러드 피자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조금 이렇게 선생님, 오미자 소스 얼마나 둘러야 돼요? 그거 보낸 거에 한 3분, 그러니까 2개로 나눠, 지금 또띠아가 2개잖아요. 너무 많아요. 한 3분의 1 정도씩만 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띠아는 한번 구운 다음에 더 데피진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올리기만. 마지막에 불 작게 켜서 한 5분 정도 달궈주세요. 불 제일 작게 켜서. 약불로요? 네. 예. 3분의 1이나 보여줘. 네, 감사합니다. 만 뿌리셔도 돼요. 드셔보시고 샐러드가 싱겁다 싶으시면 조금 더 소스를 뿌리셔도 됩니다. 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잎밥이고요. 이거 이상해. 네. 그 다음에 채식 또띠아 피자라기보다는 샐러드 피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 대용으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되시고 나면 마지막 요리할게요. 이 연잎밥은 정말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만들어만 주시면 정말 요긴하게 여기저기 쓰일 수 있습니다. 어디 나들이 가고 그럴 때도요, 좀 많은 인원이 갈 때, 우리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갈 때도 이 연잎밥 쪄서 스티로폴 박스 같은 데다가 그 인원에 맞게 딱 싸서 테이블에 붙여가면요, 저녁 때까지 식지도 않고 나눠줄 때도 그냥 하나씩 나눠주면 되고 너무 요긴하게 나들이 가고 이럴 때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김은정님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나오셨네요. 연잎밥 나오셨고 피자까지 완성을 할게요. 김성원님 돼가고 계신 거죠? 네, 샐러든트님도 되시는 것 같고 잠만보 도로시님, 네, 연잎밥 꺼내고 계시네요. 네, 엄선영님 어떻게 돼가고 계셔요? 네. 아이들 취향에는 조금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사실은 그런 피자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래서 아이들을 먹이려고 이런 모양새로 담아보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피자 비슷하게 생겼으니 먹어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시도했고요. 이 어쨌든 채식 마요네즈 레시피만 잘 기억하셔서 이런저런 샐러드 할 때 응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단맛이 조금 필요하면 가르실 때 설탕이나 조청을 조금 더 넣고 가르시면 됩니다. 신맛이 필요하시면 레몬즙이나 식초를 조금 더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어떻게 대충 다 되셨나요? 자, 네, 아예 접어서 써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약간 소스가 흘러내립니다. 앞접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드실 때. 자, 그럼 빠르게 우리 꽃감 장아찌까지 마무리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단 꽃감은 제가 레시피에도 써드렸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반건식 꽃감, 이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옛날식으로 딱딱한 꽃감보다는 오늘 보내드린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랑말랑은 조금 하되 조금 충분히 많은 꽃감들인데요. 일단 반으로 좀 꼭지는 따내고요. 반으로 잘라서 씨를 좀 발라내시고요. 씨는 빼내야겠죠. 이게 조금 그게 어렵습니다. 씨는 좀 빼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좋은 장아찌 하나씩, 이게 고추장 양념이니까요. 너무 크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잘하게 잘라야 됩니다. 좀 양이 8개씩이나 되니까 좀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해서 한 입 먹기 좋게 잘라서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다 자르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자르셔야 되니까 여러분도 얼른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에는 없이 살던 동네에도 감나무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 절집에서도 지금도 감장아찌를 안 드신다는 스님도 계세요. 옛날 한참 어려웠을 때 먹을 거라고는 김치도 없어서 정말 감장아찌하고만 밥 먹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감만 보면 조금 물린다 하시는 이런 스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이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감장아찌를 어떻게 먹을까 해서 소금물에 삭혀서 장아찌도 만들어 보고 고추장도 이렇게 담아서 감장아찌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꽃감을 만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꽃감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꽃감을 가지고 이제 밥 반찬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서 드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 세로로 한 3번 정도 채 썰고요, 반절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입 크기로. 이제 어떻게 써는 거 그냥 길게 채 썰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썰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꽃감을 다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썰어야 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뭐 일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 썰고 나서 요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전엔 진짜 왜 명절 때 그런 기억이 없으시죠? 젊으신 분들은 명절 때나 이런 차례 지내고 이러면 음복이라고 해서 하나씩 뭐 이렇게 집어 먹으라고 하면 저희 세대 때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꽃감이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엔 이게 그렇게 맛있고 먹고 싶더니 요즘에는 이제 어른 되니까 잘 안 먹어지는데요. 장아찌로 좀 반찬을 해놓으면 하나씩 입맛 없을 때 곁들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반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게 참기름이죠 지금? 네. 네. 자, 저희는 다 했는데 둘이 하는 바람에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기다려 드려야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입 크기로 잘 잘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의 칼질은 끝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 입 먹기 좋게, 나는 뭐 큰 게 좋다 이러시면 크게 썰어도 경찰이 안 잡아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나인선님, 칼질 아주 인상적으로 하십니다. 네, 정나연님도 잘 썰고 계신 것 같고, 정남이님은 다 썰으셨나 봐. 우리 갤럭시님은 옆에서 펴주시고 자르시고, 도로시님도 다 자르신 것 같고, 셀러던트님 자르고 계시네요. 방지혜님 천천히 하셔요.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좀 간단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갤럭시 S8 최진희님이신가요? 네. 아니신가요? 제가 맞나요? 예. 정영진님 다 잘라놓고 다른 데 가셨나봐요. 김은정님 다 자르셨죠? 네, 오케이. 사인 됐습니다. 네네네. 조금 기다려줄게요. 한두 분이 지금 덜 자르셨거든요. 조금만 기다렸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기다리면서 그 말씀 드릴게요. 사실 장아찌는 오랜 시간의 발효 숙성을 거쳐야 장아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고추장에다 살짝 버무려 놓고 장아찌라고 하면 사실은 전통 장아찌 명인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특히 뭐예요? 오늘날 장아찌에 비법 레시피 있죠. 모든 장아찌에 통하는데 뭐예요? 1대1대1 아시잖아요. 간장, 설탕, 식초 끓여서 1대1대1로 끓여 놓으면
금방 되는 장아찌라고 다들 아시는데 사실 이건 장아찌가 아닙니다. 그냥 피클이나 절임인 거지 그렇게 1대1대1로 끓여서 붓는 전통 방식의 장아찌는 원래 없습니다. 원래 전통 방식의 장아찌는 소금물에 한번 삭혔다가 그리고 나서 재료의 수분을 없앤 다음에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박아서 오랜 시간의 발효 숙성을 거쳐야 발효 음식으로서 장아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간장, 설탕, 식초를 1대1대1로 끓여서 붓는 건 그냥 피클일 뿐이지 발효 음식의 장아찌는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장아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꽃감 고추장 버무림을 해놓으면 사실은 손님 상에 내놓으면 그래요. 이 꽃감 장아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장아찌 하면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름이 그냥 절임 버무림보다는. 그래서 얘 좀 담는데 어려워요. 설명해드리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거 담아놓으면 밥 반찬으로 별미로 하나씩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대충 되셨으니까 소스 같이 만들게요. 레시피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고추장 오늘 4큰술 준비해드렸고요. 고추장 준비해드렸고 여기에 조청을 좀 준비해드렸습니다. 2큰술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새콤한 맛을 조금 내려고 매실청은 조금만 준비했고요. 여기에 생강즙을 좀 살짝 넣으셔야 됩니다. 생강즙을 좀 살짝 넣으셔야 되고 준비해서 드렸으니까 넣고요. 이것만 넣고 일단 저을게요. 생강즙 안 주셨는데 혹시 생강즙 작은 통에 갔는데 작은 통이에요? 예, 작은 동그란 용기에 갔는데 그 이건가? 예,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예,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네. 자, 네, 훌륭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자, 큰 용기에 넣고 이제 버무릴게요. 참기름과 통깨는 넣지 않았습니다. 한번 버무려 보는데 이게 수저로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버무려 볼게요. 다 넣어도 되겠죠? 네, 오늘 양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레시피를 재서 드린 거라서 장갑을 버리더라도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주시려고 우리 선생님이 일회용이라고 쓰지 말라고 자꾸 안 주시네요. 너무 훌륭하시죠? 근데 이게 손맛인데 마지막이니까 손으로 버무릴 값이요. 됐어요. 이제 숟가락으로 거의 버무려졌네요. 자 선생님 여기서 이 꽃감 8개 한 거 정도니까요. 저희 금방 먹을 거거든요. 저녁에 지금 여기 있는 스태프들이랑 나눠서 보내서 먹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먹을 거니까 참기름하고 통깨를 넣고 버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집에 꽃감이 많았어 냉동실에. 그래서 많이 담았잖아요. 한 끼에 못 먹잖아요. 이러면 통깨하고 참기름은 빼고 버무려 놓으셔야 돼요. 이게 참기름을 넣고 음식을 이게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참기름 너무 좋은 거지만요. 참기름이 식재료하고 공기 중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기름 들어간 음식은 그 끈이에 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요. 하루 이상 넘기면 사실은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물을 무쳐도요.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무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두 끈이만 먹을 나물을 무치셔야 됩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무치지 않은 상태에 나물이 많을 것 같으면 삶아서 물기만 뺀 상태에 나물을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끈이에 버무려 드시고 참기름 넣고 버무리는 것은 먹을 만큼만 버무리는 게 지혜로운 식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꽃감 장아찌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 바로 먹을 거니까 참기름하고 통깨를 넣었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가끔 냉동실에도 다 있고 그러잖아요. 많은 양을 만들었다. 한 끈이 안 될 것 같다. 조금 며칠 보관하는 밑반찬으로 나는 써야겠다 하시면 참기름하고 통깨는 빼놨다가
먹을 때 조금씩 버무려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하나 드셔보시죠. 어떠신지. 조청 대신 꿀 넣어도 돼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방금 선생님 선생님 꿀을 얼만큼 넣어야 돼요? 2큰술이요. 2큰술? 아, 네. 탱글한데. 없으시면 안 들어가도 되죠. 또 없으시면 어쩔 수 없으시면 물엿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조청이 제일 좋죠. 선생님 이거- 생강 빠져도 괜찮죠? 네? 생강 빠져도 괜찮죠? 네네네. 선생님 매실은 얼마나 넣는 거예요? 매실청? 술? 한 큰술요? 아, 예, 한 예. 큰술. 아까 더 넣어야 되나? 그 정도면 되지. 이제 비비면 돼요. 너무 많이 했나? 왜 이렇게 우린 많은 거 같냐? 선생님 이 반찬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궁금해하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뭔 명태포 반찬인가? 뭐 이렇게 이거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살짝 빠지네.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게 뭘까 하고 근데 하나씩 먹어보면 꽃감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맛있구나 하면서 별미라고 다들 좋아하시는. 네, 오늘 보내드린 꽃감이요. 저희 전라북도 전주 옆에 완주군의 동상이라는 꽃감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즘 꽃감에 그렇게 하얗게 분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동상의 명품 꽃감 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오늘 보내드린 재료비의 반절이 꽃감 8개 값입니다. 사실은 제일 비싼 재료를 해서 근데 이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니까 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는 건 아닌데 독특한 꽃감으로 생각도 못했던 장아찌 반찬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게 주변에 선물하기도 좋고요. 요즘에 꽃감 몇 개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찬으로 만들어서 김치통에 하나 담아주면 정말로 좋죠. 그럴 때는 참기름 빼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돼가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연잎밥은 이렇게 한번 찌셨으면 웬만하면 드셔야 됩니다. 이걸 다시 얼렸다가 다시 찌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 연잎밥 한번 클로즈업 해줘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연잎밥이 이렇게 연잎에서 똑 떨어지거든요. 얇은 누룽지처럼 똑 떨어지는데 이걸 다시 한번 안 먹고 쪘는데 안 먹고 다시 얼렸다 다시 찌잖아요. 그러면 밥이 연잎에 이때부터는 달라붙기 시작해서 막 긁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찌신 건 웬만하면 드시고요. 보관할 용도는 절대로 찌지 마시고 그냥 싸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다들 배 가시나요? 거의 다 오늘은 어렵지 않은 요리라서 우리 정남이님 역시 점입대 이어서 모범생으로 제일 빨리 뚝딱 끝내놓고 연잎밥은 아직 안 나오셨나 봐요. 네. 자, 다른 분들 안 되신 분들은 없죠? 갤럭시 S9님, 최진님 너무 잘했고 와 샐러드님 질문도 많이 해주시더니 역시 도로시님은 역시 숨은 고수세요.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저렇게 연잎밥 2개랑 정말 잘 내놓으셨네요. 정나연님 역시 선수시고요. 김은정님도 너무 정갈하게 차려놓으셨네요. 우리 엄선영님, 방지혜님도 이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인선님도 애써주셨고, 김성원님 요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정영진님,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 곁들여서 드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연잎밥으로 4개씩 이제 5명 되는 가족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4개 쌀 수 있는 분량들을 저희가 드렸으니까 쪄서 맛있게 꽃감장아찌랑 곁들이고 이런 거 드실 때도 신선한 야채들이 꼭 필요한 거니까 또띠아, 첼식 마요네즈 피자로 곁들인 걸 드려서 오늘 저녁 행복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할까요? 이제 이쯤이면 네, 황정아 님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엄선영 님도 수고 많으셨고 네, 나인선 님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선생님 어쨌든 오늘로 3회차가 끝나는데 서운하시죠? 어떠셨어요? 같이 3번 하시면서. 네, 시원섭섭합니다. 아, 네. 저희가 가을 사업이 이거 온라인 사업이 오늘로 통틀어서 끝나거든요. 준비부터 이렇게 방송까지 하는 동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시원섭섭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비대면 남들이 한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지 뭐 이랬다가 사실은 택배를 보낼 때부터 이게 애당초 취지하고 다른데 어쩌지? 근데 이거를 또 먹는 건데 함부로 할 수도 없는데 어쩌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겪어 나가면서 저희들도 성장하는 것 같고요. 모쪼록 이렇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바가 있어서 함께 나를 건강하게 하고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채식과 사찰 음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북불교 네트워크나 저희 사회적 기업 자연음식 문화원은 끊임없이 지역사회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로 사람과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은 저희 밴드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어차피 이 비대면 프로그램들은 꼭 코로나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저희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겠다. 그리고 바빠서 저희 강의실에 못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내년 이후에도 많이 뭔가 프로그램을 좀 모색할 생각이니까요. 밴드 나가지 마시고 밴드에 계시면 밴드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생기면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2-3번 봤다고 정들은 얼굴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이 끝이긴 하지만 조만간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지구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상품권 드립니다.